오빠가 보이부 사업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네. 2012년 1월 설날 무렵에 오빠 유우성이 해령을 다녀온 사실이 있죠. 아버지가 회령에 가 있으니 설을 함께 지내고 보이부 일도 보기 위해 회령에 다녀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 시간을 낸 오빠 유우성은 2012년 10월 25일 날 연길에 있는 증인을 찾아왔죠. 좀 진정하고 대답해도 됩니다. 맞습니까? 25일 날 찾아온 거 맞나요? 네.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생활이 힘들어서 오빠와 같이 살기 위해 회령에서 두만강을 건너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던가요? 맞습니까? 화교가 아니라는 말을 믿지 않더라도 끝까지 조선 사람이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오빠가? 네. 2006년 5월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온 거 말고는 회령에 온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하던가요, 오빠가? 증인이 이야기하는 예라는 거는 지금 각본에 짜여쳐서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지금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다시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계속 지금 전혀 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울음 섞인 예입니다. 동생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은 있잖아요. 없습니까? 해보세요. 예. 좀 갖다 주세요. 가래야.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여기서 말해.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해. 지금 적절한 신문이나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 네가 한국 법을 몰라서 그래. 갖다 주시고요. 지금 연락 물론 국정원에서 억지로 얘기하라고 했겠지만 사실은 밝혀지게 돼 있고 아버지고 외삼촌이고 이하고 다 여기 있어 지금. 예. 이제 올 거고. 제발 이게 추궁이 아니라요. 진실을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울지 말고. 울지 말고. 검사님이 이런 상황 검사님이 무서운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선 법이 지켜주는 거야. 지금 우는 저 영상 재판장님이 지켜주고 너를. 일단은 좀 잠깐 말씀. 동생이 너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게 되면 저도 그 심장 너무 잘 압니다. 아니 독방에 갇혀서 여자애 저 어린 여자애를 독방에 갇혀놓고 하루도 아니고 10월달 11월 12월 1일까지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리 여자애라도 그렇지. 그리고 변호인을 보냈으면 변호인 한 번 정도를 만나보는 게 법적이 아닙니까 이게? 진정 성립 인정을 위해서 남은 진정 성립 인정을 위해서 아직 그 가랴 겁나지 말고 지금 남아 있는 단계이기 예. 때문에 자, 피고인 무서워하지 마. 유성 씨의 그 30일 날 제주도 통해서 들어올 때 너의 진술에 의하게 되면 연길에서 아버지가 보이부에 당할까봐 무서워서 아버지를 먼저 청도에 보내놓고 그리고 동생과 오빠 둘이서 비행기를 타고 그 루산에 있는 고모네 집에 가서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진술을 했지. 그러면 여기 증거 있는데요. 증거 사진 혹시 동생 볼 수가 있어요? 2012년 24일 날부터 23일 날부터 오빠랑 같이 이동하면서 아버지 3명이서 같이 이동하면서
찍은 사진은 무슨 사진이야? 아버지 부산에 갈 때는 새엄마 아버지 혼자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서 아버지를 안정시키고 네가 혼자 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데리고 온 건데 이런 거짓말 무서워하지 마. 거짓말 한다고 오빠가 너를 원망하지도 않고 중모도 안 해. 국정원에서 어떤 회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장에서는 판사님이 계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무서워하지 마. 울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 가리야 무섭지? 무섭지. 이렇게 질문이 나오기 아니, 때문에 죄송합니다. 연쇄 제가 사기가 근데 어려운 거죠. 저는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저 변호인들을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물어볼까요? 그러면 오빠가 변호인이 무서운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일단 울지 마. 무서워하지 말고. 물론 네 마음이 무겁다는 거 나도 알아. 이제 조사가 끝나면 또 합집센터에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울지 마. 일단 눈물 닦고. (2012년) 설날에 사실은 한국에 와서 8년 동안 서울을 한 번도 못 쐈어. 그래서 내가 중국에 가서 너하고 아버지랑 같이 설 내려고 들어갔는데 그때 가족 사진도 있어. 가족 사진 집 근처에서 찍었는데 그 사진은 누구야? 그 사진에 나온 거는 누구냐고. 사진을 찍고 들어갈 때 네 선물 못 사서 이아가 백화점에 가서 너 선물하고 자기 노스 베스트 옷을 사주고 처음으로 9년 만에 가족이 새벽에서 사진 찍은 것도 가져왔다. 그 사진은 뭐야? 그 사진은 귀신이 찍은 거야. (2006년 6월 21일) 날 어머니가 한국에는 나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보이부에는 개새끼들한테 목숨을 잃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개새끼들한테 그런 개 노릇 한다고 얘기하냐? 엄마가 두렵지도 않냐 너는? 근데 그러면 지금 여기 보여주면 안 되죠. 그럼 원본 진정성이 없는 증거인데, 네? 그건 디지털 증거고 증인에 대해서 증인 신빙성을 다투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것이 진정한 거다라는 거를 믿을 만한 거다라는 거 입증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는 증거 능력까지 네. 요구하지 그런데 그러면 어떤 거든지 마음대로 제출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자유신문제에서 저희 네. 재판부에서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죠. 증거 능력 여부까지 다 판단해 주시면.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원본에 대해서 변개가 없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깔끔한 방법은 그 핸드폰을 오늘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실 이유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안 할 이유? 저희가 지금 뭐 재판부에 제출되어서 나중에 다 어차피 갈 건데. 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네. 저기 그럼 오늘은 제출을 거부하시는 것으로. 뭐 거부하는 게 아니라 사건 조작하시려고 하니까 힘드시죠? 아니 여기서 한번 법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예의는 좀 그러니까 지켜주십시오. 예의가 아니라 제가 장경욱 변호사님 어떤 취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2012년 작년입니다. 작년 설 구정 때 아버지랑 오빠랑 이렇게 9년 만에 만나서 기념하려고 가족 사진 찍은 사실 있죠? 네. 있죠? 그 사진 지금 연길에 걸려 있죠? 네. 때 가족 사진 찍었을 때 그러니까 구정설을 그럼 아버지랑 오빠랑 연길해서 같이 생게 맞죠? 가족 사진은 설 세면서 찍은 거죠. 맞아요? 그 전에 지운 겁니다. 네? 그 전에 찍은 거예요? 그 전에 언제 찍었어요, 그러면? 작년 설 때 9년 만에 처음으로 같이 설을 보낸 건 맞고 사진을 찍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진을 찍었잖아요. 지금 연길 집에 그 사진이 걸려 있죠. 그렇죠. 네. 2012년 7월 북한에 그때 집이 있었어 없었어? 이것도 역시 아까의 엄청나게 아까 많은 물어봤던 질문이 거잖아요. 예, 주어졌던 거 그러면 아닌가요? 2012년 7월에 네가 파일을 보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이야 거짓말이야? 역시 이것도 변호인을 통해서 수없이 질문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관장님. 전제 사실이 어떤 게 달라졌죠? 그 부분도 지금 동생이 아까 계속 진술해서 저기 보니까 지금 이제 유가려가 진실을 얘기하려면 꼭 우리 이시혁 검사님이 꼭 껴들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아닙니다. 어떻게 진실을 얘기할까 제가 봐가지고 보기에는 꼭 오빠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오빠에 피고인이 대한 범죄 사실을 이 정도로 못 해가지고 내가는 지금 동생을 자세하게 공격하는 거로밖에 물어보는 안 거를 왜 보입니다. 기회를 안 어떻게 보면 남한에 있는 유일한 혈연 관계에 있는 증인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대면하고자 하는 것은 증인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저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증거보전 신청에서 밝힌 것처럼 형사농법이 정하는 그 증인의 불안한 심리 상태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할 상황임을 인정하셔서 화상을 통한 비디오 등 중계 장치를 이용한 신문을 허용해 주실 것을 증인한테 말씀드립니다. 의사를 한번 물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여기 오는 건 여기 앉아서 하는 건 힘들겠습니까?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와서 하게 되면 사실대로 진술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물어보는 것. 재판장님께서 판단을 하시면 예. 재판장님, 그 전에 저희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조사 받을 때는 사실대로 진술했는데 오히려 판사님 앞에서는 사실대로 진술을 못할 거라고 지금 말하는 건 약간 어불성설인 예, 것 한번 같고요. 유가려 씨 네. 여기 앉아서 이 방을 오셔서 진술하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요. 할 수 있으시죠? 네. 그럼 일로 오시죠 그러면. 네? 요 방으로 데려오세요.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한 아니.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아니. 저 판사 선생님. 저 여기서 그냥 하면 안 됩니까? 여기 다 같이 있는 데서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저 여기가 더 제가 진술하기도 편안합니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오빠로 이때까지는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이게 한국 들어와서 그래서 단독으로 한 5분가량 만날 수 없습니까? 죄송한 부탁이지만 만나고 싶대잖아. 지금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판사님이 옆에서 같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판사님이 옆에 서 있고 제가 동생을 한 5m 밖에서 그냥 서서 만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주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인을 피고인과 미리 대면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그 우리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이용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가면 저 만날 생각 있으세요? 네. 만나고 싶어요? 네. 만나고 싶어요? 만나겠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근데 뭐 가보면 뭐 계속 만나지 않는다 이러니까 제가 만날 길이 없잖아요. 제가 요번에 가면 또 제가 다 저기 오늘 몇 시네? 이번에 국정원 가면 저 꼭 만나줘요? 네, 만나겠습니다. 만나겠어요? 네. 예. 북한에서는 뭐라고 표시할지 모르겠지만 교치소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오빠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당당하게 말을 하잖아요. 가르쳐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갇혀 있다고요? 갇혀 있어요, 오빠 지금. 아, 며칠 동안 갇혀 있었습니까? 계속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아니, 오빠 그러니까 이제 네? 며칠 됐습니까? 누구요? 오빠 갇혀 있은 지 며칠 됐습니까? 1월 10일부터 지금 체포돼서 국정원에 체포돼서 지금까지 구속돼 있어요. 그 몰랐어요? 오빠 갇혀 있는 거? 오빠도 1월 10일부터 지금까지 2달 넘게 계속 갇혀 있습니다. 오빠가 지금 갇혀 있는 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자기 있는 죄를 다 깨끗하게 죄를 다 얘기하고 진술하고 다 털어버리게 되면 오빠하고 같이 살 수 있다고. 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겁니까? 한국에서 살 수 있다고. 한국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 그 거짓말인 거 아세요 지금? 그 부분은 이 검사님!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부터 얘기 계속 좀 들어주시죠. 검사님! 예, 일단은 그런 부분을 예.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이죠. 저희가 지금 왜 그 그게 부분에 거짓말 대해서 아닙니까? 강경 변호사님 좀 그 상대편의 말을 듣는 법부터 조금 예, 지켜야겠습니다. 우리 증인이 이런 모든 내용을 얘기하고 중국으로 가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을지 이거는 누구나 물어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호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검사는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뭐 인도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솔직하게 썼습니다.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육아를 수행하고 있는 정부 합동신문센터 측과 협의하여 체류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은 추방할 거면서 마치 안 그런 것처럼 거짓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사실과 다르고 상당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치는 걸 예. 예,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 무슨 부탁 하나 있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오빠 단독으로 한 5분 가량 만날 수 없습니까? 5분 동안 단독으로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오빠를 예. 판사님 만나게 해줍시다. 이미 다 끝났는데 판사님 계시는 앞에서 잠깐 뭐 인도적 차원에서 너무해 진짜.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제발 좀 보게 해주세요.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발 좀 보게 좀 해주세요.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아니 여기서 다 보는 앞에서 그냥 저 안에서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 바꿔서 우리 만약에 민사 소송 하실 때 그 상대편에 이런 경우 생겨서 보자 하면 아니 가족 가족인데. 면회 한번 시켜줍시다 면회. 네, 면회 한번 저는 시켜줍시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저 변호사 선생님, 저 부탁 있는데요. 오빠 단 5분만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 이때까지 들어와서 꼭 여기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오빠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이번이 오늘의 처음인데 어찌겠습니까?
좀 부탁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동생을 더 괴롭게 한 것이 누구인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고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뭐 접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일단 현재 이 증인이 아직 합신센터 수용 중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접촉해도 되는지를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